안녕하세요. DSBA 석사과정 김호영입니다. 오늘 제가 메인으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2022년 CVPR에 억셉된 디퓨전 클립이며 그리고 2021년 오픈AI와 뮤럴립스에 게재된 디퓨전 모델 스핏 간스 온 이미지 신서시스라는 논문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첫 번째 논문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본 논문인 디퓨전 클립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트로입니다. 이제 논문 선정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비정형 프로젝트 뮤직 투 이미지의 마지막 단계인 이미지 매니플레이션 구현을 위한 방법론을 탐색 중 해당 논문을 발견을 했으며 디퓨전은 현재 이미지 분야에 있어서 감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며 관심을 받는 모델입니다. 또한 2주 전에 이 석사과정 김정섭 연구원이 디퓨전 모델의 이론적 지식을 세미나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해당 디퓨전 모델이 어떤 방식으로 응용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 간 인버전 베이스 모델에 클립이 더해지면서 텍스트 프롬프트를 인풋으로 받아 제로샷 이미지 매니플레이션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의 경우에는 이 노블 디테일과 하일리 베리어블 컨텐츠 이미지의 경우에는 리컨스트럭션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이 디퓨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디퓨전 클립에서 저자는 이 5가지 컨트리뷰션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먼저 간 대비 디퓨전 모델은 인버전 캐파빌리티가 좋기 때문에 이미지 매니플레이션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을 하기 위한 노블 샘플링 스트래티지를 제안하고 있으며 의도치 않은 변화 없이 그리고 도메인에 상관없이 매니플레이션이 가능했으며 소타 성능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미지넷과 같은 대규모 데이터셋과 언신 도메인 그리고 멀티 어트리뷰트 트랜스퍼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너럴 어플리케이션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 논문 내용을 위한 백그라운드입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제너러티브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 X가 샘플링된 디스트리뷰션을 에스티메이트하는 모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학습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모델입니다. 제너러티브 모델의 종류로는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달리와 같은 이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이 있고 VAE 그리고 라이클리후드를 이용하는 이 플로우 베이스 모델 그리고 현재 소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이자 현재 주목받고 있는 디퓨전 모델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알아보면 이제 원본 데이터 X에서 작은 노이즈를 점점 추가해주면서 노이즈 데이터를 만들고 완전하게 만들어진 이 노이즈 데이터에서 다시 원본 데이터 X로 돌아오는 과정을 학습해서 디스트리뷰션을 에스티메이트하는 모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디퓨전 모델의 개념을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2주 전에 진행했던 김정섭 연구원의 랩 세미나 발표 자료를 인용을 하였으며 수식적으로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아래 URL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각 생성 모델별 개괄적인 모식도로 이 디퓨전 모델의 경우에는 노이즈 추가를 위해서 반복적인 변화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 플로우 베이스 모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학습 과정에서는 이 베리에이셔널 로워 바운드를 이용해서 로스를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VAE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은 크게 이제 3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페이즈 1을 보시면 디퓨전 프로세스입니다. 즉, 포워드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주어진 데이터 X0에서 타임 스텝마다 이 베타 T만큼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해주는 과정입니다. 이제 아래 식은 이전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인 xt-1에서 루트 1-베타 t만큼의 시그널을 가져오고 이 베타 t만큼의 노이즈를 추가해서 xt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고
타임 스텝이 커질수록 노이즈는 더 큰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베타 0보다는 베타 1이 크고 베타 1보다는 베타 2가 큰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디퓨전 프로세스에서는 마코비안 프로퍼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리버스 디퓨전 프로세스로 노이즈 데이터 x 라지 t에서 원래의 데이터인 x0로 돌아가는 과정이며 제너러티브 모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 p세타를 학습 대상으로 삼아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페이즈 1과 2를 종합해 보면 이제 패턴 생성 과정을 학습하기 위해서 노이즈를 추가해가면서 패턴을 무너뜨리는 디퓨전 프로세스가 있고, 이를 다시 복원을 해서 조건부 PDF를 학습하는 디노이징, 즉 리버스 디퓨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리버스 프로세스에서 제너러티브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로스입니다. 목적식은 주어진 데이터 x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는 것으로 이 VA의 Variational Lower Bound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고, 다음과 같이 3개의 텀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이 KL 다이버전스 텀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의미를 하고 있고, 이 Q와 P세타 간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까워지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텀은 레이턴트 베리어블 x1에서 원본 데이터 x0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 레귤러라이제이션과 리컨스트럭션은 학습과는 무관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소식이 리버스 디퓨전 프로세스를 학습하는 텀이 되고, 디퓨전 로스 혹은 디노이징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디퓨전 모델에서 이 로스 텀을 수식적으로 간단하게 재정의를 해준 것이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이 DDPM입니다. 학습과는 무관한 텀을 삭제하고 학습 대상을 민과 베리언스 펑션에서 민 펑션으로 줄여서 이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재구성해주게 되는데, 결국 이 DDPM 모델이 학습해야 하는 것은 주어진 t 시점에서의 가우시안 노이즈인 이 엡실론이 되는 거고, 각 시점의 다양한 스케일의 이 가우시안 노이즈를 예측을 해서 디노이징 프로세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이 DDPM의 지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발표했던 디퓨전 모델을 요약한 것이고, 이 뒤부터는 디퓨전 클립을 위한 추가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DDPM은 마코비안 프로세스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캐스틱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 DDIM은 임플리시트 모델로서 논 마코비안을 가정한다는 점이 다르며, 따라서 디터미니스틱 하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제 아래 DDPM과는 다르게 오른쪽에 DDIM의 인퍼런스 모델을 보시면 xt-1을 계산을 하게 될 때 지금 여기서는 x2가 될 텐데요. 이때 x0의 정보가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훨씬 더 적은 스텝을 사용해서 퀄리티 좋은 샘플을 생성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컨시스턴시를 가지기 때문에 DDIM에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의미 있는 시멘티컬리 인터폴레이션을 보여준다고 논문에서 저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살펴보면 알고리즘 1, 그러니까 트레이닝 과정은 DDPM과 동일하며, 알고리즘 2에서 샘플링 과정에서 xt-1을 도출하는 과정이 다른데, 이 시그마 t를 0으로 보내주면서 컨시스턴시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xt-1의 텀을 풀어서 쓴 식을 보시면 여기 랜덤 노이즈 텀이 제거가 되면서 디터미니스틱 하게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선 이론들을 통해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첫 번째 논문은 디퓨전 모델 스피드 간스온 이미지 신터시스입니다. 이제 해당 논문에서 저자는 앞서 설명드렸던 디퓨전 모델이 어떤 성능을 보이는가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이미지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는 간 모델이
소타 성능을 달성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은 학습이 어렵고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와 레귤러라이저에 따라서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라이클리우드 베이스 모델 대비 다이버시티를 잘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도메인이 아닌 아웃 오브 도메인의 경우에는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라이클리우드 베이스 모델을 통해서 간을 뛰어넘고자 했고, 그 중 하나가 디퓨전 모델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디퓨전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아키텍처 관점입니다. 저자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아래 네 가지 아키텍처 임프루브먼트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스터디 결과는 다음 표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노란색 박스 친 조건으로 이 아키텍처 임프루브먼트를 이루었는데,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스택 구조의 레지듀얼 레이어를 사용하는 유넷 구조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고, 기존에는 싱글헤드를 가지는 16x16 레졸루션의 글로벌 어텐션 레이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변경해서 어텐션 헤드 개수를 늘려주고 16x16만이 아니라 32x32, 16x16, 이 8x8 레졸루션에 모두 어텐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업다운 샘플링 시 액티베이션을 위해서 빛간 레지듀얼 블락을 사용을 하고 있고, 어댑티브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디퓨전 모델의 이 타임 스텝 T 임베딩과 뒤에서 설명드릴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의 정보를 담고 있는 클래스 임베딩을 레지듀얼 블럭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제 참고로 유넷은 이 바이메디컬 분야에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목적으로 제한된 FCN 기반의 모델로 이 U자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유넷으로 부릅니다. 이미지의 전반적인 컨텍스트 정보를 얻기 위한 네트워크와 그리고 정확한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한 네트워크가 좌우 대칭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오른쪽은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을 나타낸 그림인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이제 현재 대부분의 딥러닝 모델에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지는 피처의 평균값 분산값을 배치 단위로 계산을 해서 노멀라이즈를 시켜주는데, 이때 이 배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그 계산된 평균과 분산이 데이터셋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은 배치 크기가 작아질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GN의 경우에는 이 LN과 IN의 절충된 형태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각 채널을 n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노멀라이즈를 시켜줍니다. 아래 이제 레지넷 50 모델을 통해서 실험한 그래프를 살펴보면 이 BN의 경우에는 배치 크기에 따라서 성능이 하락하는 게 보이지만, GN의 경우에는 배치 크기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논문의 저자는 이 GN을 이용하여 타임 스텝 임베딩과 클래스 임베딩을 이 인풋 이미지와 함께 이 레지듀얼 블럭으로 함께 넣어주게 됩니다. 유넷이나 이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URL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이자 이 논문의 핵심은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입니다. 본 논문에서 저자는 클래시파이어 P 파일을 이 노이즈 이미지 XT로 학습을 시킨 후에 이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디퓨전 샘플링 프로세스에 임의의 클래스 라벨 Y에 대한 가이딩을 주고자 합니다. 자, 아래 알고리즘을 통해서 살펴보면 뮤세타와 시그마 세타로 이루어진 이 디퓨전 모델과 그리고 클래시파이어 P 파이 그리고 그레디언트 스케일 S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인풋으로 클래스 라벨 Y와 그레디언트 스케일 S가 주어졌을 때 이 정규 분포로부터 노이즈 데이터 X 라지 T를 샘플링을 해줍니다.
최종 스텝 라지 t까지 이제 샘플링이 되어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되면 라지 t부터 1까지 리버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디퓨전 모델에 노이즈 이미지 XT를 넣어서 학습한 아웃풋인 이 뮤와 시그마를 정규 분포에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프리트레인된 클래시파이어의 정보를 이 그레디언트와 그레디언트 스케일이 곱해진 이 클래시파이어의 정보를 함께 추가해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샘플링을 진행을 하고 XT-1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이제 앞선 알고리즘을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현재 XT 단계가 있을 때 엡실론 세타라는 디퓨전 모델로 노이즈를 제거해 나가면서 이 XT-1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클래시파이어의 정보를 추가하여 원래 방향과는 다르게 마치 벡터의 합처럼 XT-1 방향으로 가이딩을 해주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장에서 그레디언트 스케일 S를 언급하면서 높으면 퀄리티는 좋고 다이버시티는 감소한다는 주석을 달아 놓았었는데, 그레디언트 스케일은 이 그레디언트에 곱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클래시파이어의 가이딩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웰시콕이라는 클래시파이어 가이딩이 주어졌을 때 그레디언트 스케일이 크면 클수록 웰시콕의 모습이 더 잘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스케일이 1인 경우에는 다이버시티를 나타내는 리콜이 점수가 높고, 그리고 스케일이 10인 경우에는 피델리티를 나타내는 프리시즌 값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피델리티와 다이버시티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고, 이 트레이드 오프는 그레디언트 스케일인 S 값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아래 이 그래프 결과를 통해서 이 빅간 딥 모델과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의 트레이드 오프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의 트레이드 오프가 이 빅간 딥 모델보다 더 잘 된다고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간 대비 트레이드 오프가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트레이드 오프가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 저자는 이 아키텍처 임프루브먼트와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방법론을 통해서 디퓨전 모델이 간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 테이블을 보시면 이 ADM이 어블레이션 스터디만 적용한 결과인데, 즉 아키텍처 임프루브먼트만을 적용한 결과로 스타일 간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ADM-G의 경우에는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를 사용한 경우인데, 이때는 빅간 딥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오리지널 샘플 대비 빅간 딥 모델의 다이버시티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홍학이나 햄버거의 퀄리티는 좋지만 다양성이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디퓨전 모델은 퀄리티와 함께 다양성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디퓨전 클립을 위한 백그라운드였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디퓨전 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디퓨전 클립의 내용은 제가 이제 논문을 읽고 이해한 내용과, 그리고 아래 URL에 있는 이제 1시간 15분 가량의 저자의 논문 설명 유튜브를 이제 최대한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제로샷 텍스트 가이드 매니플레이션을 위해서 최근에 간에 클립을 결합하는 형태가 많이 등장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 스타일 클립과 스타일 간 나다가 있습니다. 이 스타일 클립의 경우에는 레이턴트 벡터 W가 스타일 간을 통과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 생성된 이미지를 클립의 이미지 인코더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때 예를 들면 without makeup이라는 타겟 텍스트도 함께 텍스트 인코더에 들어가게 되고, 이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서 이 레이턴트 벡터 W를 업데이트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의 경우에는 이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를 해주다 보니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아웃 오브 도메인에 대한 매니플레이션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스타일간 나다의 경우에는 다른 부분은 거의 유사한데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너러티브 모델을 직접 파인 튜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플렉스블 하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델 모두 이 간 인버전, 리얼 이미지를 리프레젠트 할 때 이 간 인버전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현재 소타 모델인 이 인코더 방식의 간 인버전 모델도 리컨스트럭션이 완벽하지 않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그림을 보면 이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리컨스트럭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간 인버전 베이스 소타 모델의 결과물이 대부분 이제 전형적인 쉐입을 가지는 이미지라고 봤을 때, 이 페이스의 경우에는 비교적 쉬운 태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선 처리라든지 손 모양이 리컨스트럭션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이제 리얼 월드의 이미지, 뭐 철치와 같은 것들은 이미지의 다이버시티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간 모델이 제너럴한 이미지 매니플레이션에서는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저자는 제가 세미나 첫 부분에 언급했던 다음 5가지 컨트리뷰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퓨전 클립의 전체적인 모식도를 살펴보시면, 먼저 원본 이미지 X0와 프리트레인된 디퓨전 모델인 이 엡실론 세타가 있을 때 forward DDIM을 통해서 디터미니스틱한 프로세스로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생성해주게 됩니다. 이때 타임 스텝 라지 t를 DDPM에서는 1000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디퓨전 클립에서는 이 어트리뷰트의 복잡도에 따라서 스텝을 다르게 t0만큼만 가져가게 됩니다. 다만 이미지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이 라지 t보다는 적게 진행을 해줍니다. 이 레이턴트 벡터를 이제 다시 리버스 DDIM을 통해서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고, 이때 오리지널 이미지와 리컨스트럭션 이미지를 이 클립 로스를 이용해서 이 타겟 텍스트에 상응하도록 이 디퓨전 모델을 파인 튜닝 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용하는 클립 로스를 살펴보면 디렉셔널 클립 로스와 그리고 아이덴티티 클립 로스, 이렇게 두 가지 텀을 사용하게 되는데, 아이덴티티 로스의 경우에는 이 에러 로스와 페이스 아이덴티티 로스로 두 가지 텀으로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사용하는 이미지가 페이스인 경우에는 에러 로스와 페이스 아이덴티티 로스 두 개가 사용이 되고, 단순 오브젝트인 경우에는 에러 로스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퓨전 모델의 파인 튜닝 과정은 이 오리지널 파인 튜닝과 그리고 GPU efficient 파인 튜닝,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shared unit의 구조를 띠는데, attribute XT와 time step T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디퓨전 모델인 이 엡실론 세타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값은 이 XT와 함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되어서 다음 값인 XT-1을 만들게 됩니다. 먼저 이제 이 오리지널 파인 튜닝을 살펴보면 XT에서 타임 스텝 T에 따라 리버스 과정을 진행한 후에 클립 로스에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 이 그레디언트를 전달해주게 됩니다. 해당 구조를 보면 이 RNN과 굉장히 유사함을 알 수 있는데, 모든 타임 스텝을 거친 후에 클립 로스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GPU 소모가 크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따라서 논문에서 저자는 이 256by 256의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오리지널 파인 튜닝을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GPU Efficient Fine Tuning인데, 타임 스텝마다 이 프리딕션 값이 나오게 되고, 이 클립 로스를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각각 흐르게 해줌으로써 GPU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 오리지널과 같은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옵티마이즈 스텝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저자는 이미지넷과 같은 512by 512 이미지 데이터 셋에 대해서 이 GPU Efficient Fine Tuning을 사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오리지널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리버스 프로세스를 모두 진행한 후에 클립 로스를 계산을 하고, 그 후에 한 번에 그레디언트를 플로우하는 반면에 이 GPU Efficient Fine Tuning의 경우에는 타임 스텝마다 클립 로스를 계산하고 그레디언트를 백프로파게이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리뷰션에서 언급했었던 빠르고 정확하게 리컨스트럭션을 하기 위한 샘플링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리턴 스텝은 앞서 말씀드렸던 파이널 스텝인 라지 T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T0까지만 디퓨전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스텝의 경우에는 1부터 T0까지 모든 스텝을 밟지 않고 일부의 스텝만 진행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때 forward diffusion은 S-forward로, 그리고 generative process는 S-gen으로 디노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라지 T가 1000이고 T0를 300과 600으로 했을 때 S-forward는 40, 그리고 S-generative는 6만 해도 파인 튜닝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S-forward와 S-generative를 40과 6으로 세팅을 했다고 했었는데, 이 forward를 조금 더 촘촘하게 세팅한 이유를 이 아래 실험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저자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조금 다른 의견을 가졌었는데, 이 S-forward보다 S-generative가 큰 경우에는 디테일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이미지를 보면 이 코스연 부분에 이 디테일이 망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경우 디테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S-forward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디테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세팅한 S-forward 40, S-generative 6을 보면 여기 있는 이마의 흉터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지 않는데, S-generative가 200이 되면 여기 이 흉터 디테일까지도 잘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저자는 하이 퀄리티를 위한 세팅으로는 이 S-forward를 200, 그리고 S-generative는 40을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 그림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리턴 스텝 T0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매니플레이션이 달라지는지를 의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태닝한 얼굴을 예를 들면, 태닝한 얼굴은 얼굴 자체의 쉐이프는 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T0가 300이나 500 정도만 돼도 잘 표현이 되고, 예를 들어서 픽사와 같이 변형이 많이 필요한 태스크의 경우에는 스텝을 700까지 주는 게 이제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디퓨전 클립은 다음과 같은 이 매니플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간 대비 이제 제너럴 어플리케이션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이제 기본적인 매니플레이션은 물론이고 언씬 투 언씬, 스트로크 투 언씬, 그리고 멀티 어트리뷰트, 그리고 컨티뉴어스 트랜지션, 이 모든 태스크가 가능합니다. 이때 이제 특이한 점은 이 중간에 휴먼을 한번 거쳤다가 이 픽사나 고우로 트랜슬레이션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포트레이트 아트에서 픽사로 갈 때 이 언씬 투 언씬에 대한 데이터셋이 잘 없기 때문에 이 중간에 휴먼을 넣어서 조금 더 퀄리티를 높였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멀티 어트리뷰트 트랜스퍼나 컨티뉴어스 트랜지션의 경우에는 앞서서 파인 튜닝을 설명할 때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언급을 했었는데 이 각각의 각각 뭐 예를 들어서 컬리와 메이크업이 있을 때 이 각각에 대한 엡실론 로스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어트리뷰트를 상응하는 이미지로 매니플레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메이크업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다면 이 엡실론 로스의 가중치를 더 큰 가중치를 곱하면 메이크업이 조금 더 부각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이 테이블을 보시면 위에가 이제 간 인버전 베이스 모델의 결과이고 밑에가 디퓨전 클립의 결과입니다. 이제 수치를 보시면 이 디퓨전 클립의 결과가 간 모델 대비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주목할 점은 이 디퓨전 클립에서도 T0가 작으면 작을수록 성능이 좋게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T0 값이 작을수록 어트리뷰트의 인포메이션이 더 잘 유지되기 때문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 왼쪽 편이 인 도메인 그리고 오른쪽 편이 아웃 오브 도메인인데, 디퓨전 클립과 스타일 간 나다 그리고 스타일 클립을 봤을 때 디퓨전 클립은 시선 처리나 손 모양이 정확히 리컨스트럭션이 되지만 스타일 클립과 스타일 간 나다의 경우에는 리컨스트럭션이 뭉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었던 스타일 클립의 경우에는 레이턴트 벡터 W를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아웃 오브 도메인의 경우에는 잘 표현을 하지 못하고, 그에 비해서 스타일 간 나다나 디퓨전 클립의 경우에는 아웃 오브 도메인에서도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휴먼 이밸류에이션 결과를 보시면 이 하드 케이스와 제너럴 케이스 모두에서 디퓨전 클립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이 표는 셀레베이 HQ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디퓨전 클립이 스타일 간 나다와 이 스타일 클립 대비 얼마나 더 프리퍼런스한가를 계산한 값입니다. 50%가 넘을 경우에는 프리퍼러블, 그리고 이제 69%가 넘을 때는 머치 프리퍼러블이라 했을 때 거의 모든 항목에서 디퓨전 클립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웃 오브 도메인의 경우에는 스타일 클립 대비 디퓨전 클립이 거의 대부분의 표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퀀터티브 이밸류에이션 결과를 보시면 이제 세 가지 매트릭을 사용을 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 디렉셔널 클립 시밀러리티와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컨시스턴시 그리고 페이스 아이덴티티 시밀러리티입니다. 이 세 가지 지표 모두에서 이 디퓨전 클립이 스타일 클립이나 스타일 간 나다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이 이 세그멘테이션 컨시스턴시인데, 다음 철치 이미지는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선셋이라는 이제 매니플레이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이때 선셋이라는 텍스트를 주면 이 모양은 변하지 않고 단지 석양만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이 오리지널의 세그멘테이션과 이 디퓨전의 세그멘테이션을 보면 이 쉐입이 가장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트리뷰트의 쉐입 자체는 변형이 없이 일관성 있게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자의 디퓨전 클립 코드는 위에 있는 GitHub에 공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콜앱에 있는 인퍼런스와 파인 튜닝 된 디퓨전 클립 모델의 어플리케이션 모델의 코드가 이제 공개되어 있는 이 콜앱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테니스 공을 멜론과 베이스볼로 변형을 해보았고, 그리고 이제 콜앱에 들어가면 코드 보기 탭이 있는데 그 탭을 누르시면 이 오른쪽과 같이 T0나 뭐 스텝 수, 그리고 어떤 디퓨전 모델을 사용했는지 등의 정보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콜앱으로 진행을 했을 때 빠르게는 1분 안으로, 그리고 좀 길게는 한 5분 정도 걸렸고, 이 테니스 공이 야구 공이나 멜론으로 잘 변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요 아랫부분은 셀레베이 HQ 데이터셋에서 픽사로 매니플레이션을 했을 때 이 변화의 디그리 정도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설정에 따라서 거의 원본과 비슷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완전히 픽사의 형태로 잘 변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제 최근에 간 인버전 베이스 모델에 클립을 합쳐서 이 텍스트 프롬프트를 인풋으로 받아 제로샷 이미지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은 다음과 같이 이제 리컨스트럭션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버전 캐파빌리티가 좋은 이 디퓨전 모델을 이미지 매니플레이션에 사용하는 이런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렸던 이 디퓨전 모델의 아키텍처 임프루브먼트와 그리고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를 적용을 해서 성능 향상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본 논문의 내용인 이 디퓨전 모델에 클립을 적용해서 간의 한계점 중 하나인 이 제너럴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파인 튜닝을 직접 하지 않는 이 콜앱 코드만 진행을 했지만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퀄리티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이 간과 더불어서 디퓨전 모델이 제너러티브 모델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의 세미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